네, 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위 둘째 날에도 여야가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토요일, 그러니까 7월 5일입니다. 출석하라 이렇게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출석 시간을 연기해달라는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배정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검찰 관련 소식.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취임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사사법제도는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뭘까요? 생각이 그동안 계속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생각은 갖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우정 이제 전 검찰총장이 됐죠. 네. 물러난 것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물러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민정수석도 임명이 됐고 네. 또 그리고 법무부 차관도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은 이제 식물검찰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존재감이 없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만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이런 부분은 이제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보장한 그런 취지, 검찰총장의 어떤 독립성,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법의 취지에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에 다다랐는가라는 예. 것과 관련해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상 정치 검찰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예. 김건희 씨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무혐의. 처리 내렸고 예.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잘못됐고 특히 이제 더 잘못된 것은 12.3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단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했죠. 구속 취소를 예. 내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즉시 항고를 해서 다시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석방주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포기했죠. 네. 예. 그래서 더 하나 또 문제가 된 것은 네. 또 김주현 전 민정수석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에 비아폰으로 통화를 한 부분. 예. 그래서 본인이 결국은 이제 내란 혐의로 고발당했고 네. 지금 이제 수사 대상에 대해서 앞으로 특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스스로 중도 퇴진하는 말씀하신 대로 1년 3개월이나 남았는데 예. 취임 9개월 만에 본인이 물러난 것인데 물러나려면 네. 오히려 과거의 정치검찰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들에게 통렬히 반성하고 사죄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의 메시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개혁에 대해서 예. 뭐 우려하는 메시지. 근데 말 자체는 원칙론으로 맞아요. 네. 근데 본인은 말씀하신 대로 정치 검사로서의 행동만 하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아직도 검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몸부림하는 것 아니냐 예. 그런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네. 이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사의를 표명 안 하고 난 끝까지 임기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은 강제로 사표를 쓰라는 얘기는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심 총장의 사의 표명은 표면적으로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그게 전적으로 본인 의사만 작용을 했을까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그 기간 내내 공약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게 바로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 개혁 또 윤석열 정부를 검찰 공화국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검찰에 대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죠. 예. 물론 이재명 당시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는 것처럼 12개 의혹에 8.125라는 그 유명한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8개 사건에 5개 재판을 받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 경찰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의 목을 조였던 것은 아마 거의 국민적인 상식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예. 바로 이 같은 그 배경 속에 임기는 2년이 보장이 돼 있지만
검찰 개혁을 3개월 내에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실 또는 법무부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로 신 총장이 임기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 언제 나가느냐 시기가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기다리지는 못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미 고소와 고발을 당했고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현재의 이재명 그 정권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기 2년이 보장돼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정권이 이른바 민주당 계열에서 국민의힘 계열로 또는 국민의힘 계열에서 민주당 계열로 완전히 결이 예. 다른 이른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검찰총장이 그 직을 끝까지 유지한 사례를 찾기가 매우 드뭅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 검찰총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직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거의 상괴처럼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자면은 시한과 결론을 내놓고 하는 그런 검찰 개혁은 매우 부작용이 우려스럽다. 이게 저는 100번 맞는 얘기로 보입니다. 네. 검찰 개혁이 누구를 위한 검찰 개혁입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예. 억울한 국민이 나타나지 않고 불편부당한 검찰의 위상을 찾는 게 검찰 개혁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공소처 여러 가지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한 수사청, 공소청, 또 국가중대범죄청,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이미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예. 시기와 이 목적이 분명히 타깃이 분명한 그런 검찰 개혁이 글쎄요 과연 국민의 이 편익을 위해서 제대로 진행이 될까? 저는 실제로 국민의 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검찰 개혁 그리고 야당과도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검찰 개혁은 저는 100번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네. 그리고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합니다만은 지금 예. 바로 심 총장의 저런 말 자체가 기우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저하고 인식차가 너무 큰데요. 네. 검찰총장은 법에 임기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대로 해라.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해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권력이 바뀐다고 정권이 바뀐다고 총장직을 내려놓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예.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신여가 돼가지고 야당 탄압,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앞장섰거든요. 예. 근데 우리 대변인께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검찰에 목을 조인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자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 죽이기 나선 거는 사실 아닙니까? 야당 탄압한 거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 검찰,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 검찰이 야당의 목을 조이고 제1야당 대표의 목을 조였지 예. 이재명 전 대표가 검찰의 목을 조였습니까? 두 분 보시면서 그리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이 검찰 개혁은 뭡니까? 이거는 국민적인 요구고 예. 시대적인 요구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이거를 쪼개라는 거예요. 어떻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보십시오. 검찰총장 임기 때 도중에 그만두고 예. 대통령으로 직행하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에요. 이런 부분이 전형적인 정치 검찰의 모습이고 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정치 검찰총장 하다가 본인이 중도 하차한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예. 앞으로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새로운 검찰총장이 이제 임명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새로운 검찰총장은 임기 2년을 지키라는 거예요. 도중에 대권에 나가지 말고 또 도중에 이재명 정권의 앞잡이 노릇 해가지고 이렇게 심우정 검찰총장처럼 도중에 중도 하차하는 예. 이런 선례는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 검찰총장이 그만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인식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짧게 반론을 하겠습니다. 예. 검찰의 목을 조인다 표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그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목을 조인다는 건 대상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구 검찰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목을 조일 수는 없는 것이죠. 바로 검찰의 지금 현재
이제 집행부, 지도부를 그렇게 압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뭐 내가 그러지 않아도 나갈 참이었는데 더 이상 버티지를 못했다. 아니 검찰 개혁을 3개월 또는 6개월이라는 시한을 박으면은 기존의 지도부가 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을 바로 제가 표현을 검찰의 목을 조인다 하는 얘기지 불특정 다수 검찰의 목을 조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상의 문제를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본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국회 예결위 추경 심사에서 오늘도 좀 여야의 시선차가 뚜렷했는데요. 뭐 가장이 빚잔치를 벌이면 자식이 고통받는다는 야당과 또 가족이 굶는데 빚도 못 내느냐는 여당의 입장이 맞붙었습니다. 좀 여야 입장이 달랐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추경은요,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하게 돼야 된다. 경제는 타이밍 아닙니까? 지금 제2의 IMF라고 그래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살 수가 없어요. 예. 다들 뭐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직격탄에 맞아가지고 예. 지금 뭐 1년에 100만 명이 폐업을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경제적인 취약계층은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하고 또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마땅하고도 당연하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 내내 추경의 필요성을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를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를 해오고 있는데 예. 그러면 재정 건전성이 누구 때 그러면 완전히 무너졌느냐? 윤석열 정권 때 완전히 무너졌어요. 세수 펑크가 뭐 80조, 90조까지 났거든요. 그 네. 이유는 법인세를 대폭 감세해 준 거예요. 부자 감세를 해주면서 예. 이것이 벌어졌는데 지금 뭐 서민들 살리고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이재명 새 정부가 추경한다는데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 부정이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뭐 빚잔치를 얘기하는데 이 빚잔치 상황을 만든 게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현재 한 48% 되고 앞으로 49% 정도 되는데 그럼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은 과연 그렇게 많은 것이냐라는 네. 것과 관련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260%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20%, 프랑스, 영국은 100%. 여기에 비교하면은 우리나라의 국가 지금 채무 비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가가 부채를 떠안고 국민들을 살리는 길이 맞는 방향이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도 네. 충분히 지금 정도의 재정 상태는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추경을 반대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입장이 완전 다르잖아요. 아니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추경 자체를 동의를 합니다. 예. 추경은 지금 상황에서 불가피한 그 측면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른바 중산층 포함해서 서민 이 건전한 가계 경제가 상당 부분 어려워진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워진 민생 서민 경제 이것을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중물 역할로 재정을 투입하자라는 거에 제가 반대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3, 4개월 전으로 시간을 한번 돌아볼까요? 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전 국민을 똑같이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얘기를 지난 총선에 제가 총선에 출마한 후보로서 뭐 너무나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총선 때도 전 국민 25만 원 지급으로 사실은 한 3, 4% 민주당 이 지지율이 높아졌습니다. 한 이틀 만에. 그러니까 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말 너무나 잘 아는 대통령 후보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전 국민 똑같이 주겠다라고 해서 이른바 표를 얻어놓고 이미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아무래도 그 효과를 봐서는 선별 지급이 낫다라고 지금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당시에 전 국민 25만 원이 이 면밀한 검토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바꾼 거는 잘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앞에 두고 경제 성장에 이른바 파이를 더 키우는데 지금 골몰하지가 않고 사실은 그 있는 돈에서
이게 결과적으로 25만 원 또는 뭐 가장 어려운 그 소득 계층에는 50만 원까지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남아 있는 그 돈 자체가 지금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는 우리가 상황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바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48%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이것이 연말 전에는 50%가 금방 넘을 수 있는 태세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국가 건전한 그 재정 관리가 매우 힘든 수준이라는 그런 게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뭐 돈 안 벌고 빚잔치를 한다 이 자체는 그야말로 뭐 저는 이게 일정 부분 동의를 안 합니다만은 추경은 불가피하게 저도 동의를 한다라는데 과연 어떻게 추경을 돈을 쓰고 1차 추경, 2차 추경 맞추면 국가 부채가 50% 쉽게 넘는데 바로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총선 때 한 번 써먹었죠. 또 대선 때 2번 불을 지폈죠. 그러니까 선거가 없는 바로 올해는 제발 좀 재정 관리 이런 것도 하고 더더군다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국가에 돈이 들어오게끔 세계 잉여가 풍부해질 정도로 기업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 네. 이 분배 쪽에만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그거는 단기 효과의 반짝 경기 회복 이런 거 우리가 너무 흔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좀 집행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직접 그럼 여쭤보시고요. 예, 왜 여쭤보고 싶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보편 지급 25만 원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왜 보편 지급하냐? 선별 지급해야지. 가난한 사람 더 많이 주고 부자는 적게 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오케이. 그러면은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 그래서 보편 지급 플러스 선별 지급을 섞어가지고 절충형으로 했어요. 네. 그럼 내가 우리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선별 지급을 하지 말고 보편 지급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본인 주장은. 그렇게 이 얘기를 그렇게 하면 저 토론이 아니 잘 제가 안 그 말이 되죠.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보편 지급을 왜 그대로 하지 왜 일부 선별 지급을 하느냐를 문제 삼으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장이 뭐냐고. 선별 지급을 섞으면 그게 보편 지급입니까? 그게 선별 아니 지급입니까? 그게 절충형이죠. 예.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15만 원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55만 원 준다. 그러니까 양쪽의 주장을 절충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정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자, 제가 시간이 뭐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충분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선 때 또는 대선 때 그렇게 전 국민 모두 개자를 쓰죠. 개 모두 지원을 하겠다라고 표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미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효과를 뭐 KDR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 연구기관에서도 돈을 지원금 자체가 이게 군불대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이 보고서는 아마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줘야 되겠구나라고 이 노선을 바꾼 거 제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총선과 대선 때는 왜 그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게 바로 포퓰리즘 아닙니까? 노선을 바꾼 게 아니고 야당의 주장을 포용을 해서 절충을 했다. 포장은 라고 그렇게 지금 바뀌었죠. 말씀드린 포장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면밀하게 우리 대변인께서 뭐 계속 했어야 싸우고 됩니다. 평행선 가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앞으로 하시면 될것 여야가 같은데요? 절충 안 하고 타협 안 할 거예요? 당연히 타협을 해야죠. 네. 그러면 무슨 잘한 거는 말씀입니까? 잘했다고 인정을 해야죠. 제가 노선을 바꾼 거 잘했다고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지금 잘했다고 얘기를 했지 했습니다.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 왜 그러면은 그거는 못 알아듣고 잘했다고 왜 얘기를 하세요. 합니까? 했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상호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7월 3일 본회의 때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하겠다. 그리고 투자자를 위한 상법 개정안 처리하겠다.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같이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 부분은요. 이거는 이제 차치하고 다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3일날 인준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큰 반발이 있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예. 그리고 국민들로부터도 오히려 호응을 못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국정이 6개월 동안 공백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사실상 이재명 새 정부는 비상정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빨리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내각을 꾸려가지고 네. 여러 가지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첫 단추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인준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인준을 받아야만이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재청권 행사하고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임명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반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반대할 힘도 없으면서 반대를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예. 민주당 같은 경우요. 한덕수 윤석열 정권의 초대 국무총리 같은 경우 재산이 70억이고 재산 형성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발목 잡기 역풍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라면서 당론으로 찬성을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통과시켜줬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것도 자기들도 빚을 갚는다는 의미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시가 급하잖아요. 예.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걸 뭐 반대를 외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반대를 외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뭐 대통령실 앞에 가가지고 의청하면서 지명 처리를 요구하면서 무슨 논리까지 갔냐? 예. 대통령 재판 받아라. 이런 얘기까지 가는데 네네. 그러면 초대 국무총리 인준 문제하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으라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재판을 하느냐 마느냐는 사법부 법원에서 판단하는 문제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법원에서 대통령이 대통령 업무에 전념해야 된다. 예. 그리고 국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재판을 안 하겠다, 예. 연기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랬죠. 그렇잖아요. 예. 오늘도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상권 분립을 외치면서 오히려 지금 상권 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 알겠습니다. 독립을 부정하는 그런 자기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예. 말씀 좀 드립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명 처리를 촉구했는데 도대체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최근 한 20여 년 동안 총리 후보자 중에서 예. 낙마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청문회가 2000년도에 도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김대중 민주당 쪽에서 가장 그 높이 평가하는 김대중 정권에서 이걸 도입을 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청문회가 도입이 되고 나서도 장상 전 예. 2대 총장,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 두 분이 결국은 낙마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대통령의 일방 지명을 하지 않겠다. 충분히 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라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예. 그래서 초대 이 청문회를 도입한 김대중 정권의 총리가 두 분이 낙마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저 김민석 총리 후보를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그 정신이 살아있다라면은 예. 지명을 안 했을 것이다, 지명 처리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른바 3, 4일 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를 총리로 지명을 결정을 할 걸로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그 이상의 브레이크를 걸 능력도 없고 그것을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네. 이 지금 뭐 여기서 지금 다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청와대 뭐 석사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 부채 문제 또 아들 유학비 뭐 이런 게 또 거기다가 아주 피날레를 장식한 게 월 450만 원씩 배추 투자를 했다라는 거 뭐 시청자 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 눈높이가 정말로 제대로 지켜진다면은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이 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만약에 저는 김 총리 후보자를 예. 유보를 하고 다른 분을 이렇게 이 결정을 하면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예. 놀라울 정도로 저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럴 알겠습니다. 가능성은 없고 예. 저는 뭐 김민석 후보자와 어떤 그 개인적인 인연도 있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이번 그 어렵게 총리가 되면 정말로 이렇게 역사에 남을 정도의 그런 그 성과를 내기를 저는 내심으로 바라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합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오전 9시까지 다시 출석해달라고 통보를
한 상황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대해서 출석은 하되 오전 10시에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금 들은 속보에 따르면 특검이 출석 시간 조정은 불가하다.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는 것을 재차 통지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9시냐 10시냐 신경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죠. 대통령이 독재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12.3 비상계엄 내란한 것만 해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데 지금 뭐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가지고 막지를 않나. 예. 지금 뭐 경찰이 소환 3차례나 요구해도 거부하지 않나. 이제 특검이 또 소환을 요구를 하니까 뭐 본인이 9시에 오라고 그러니까 10시에 온다. 1시간을 또 딜레이 시켜가지고 예. 와가지고 나는 지하 주차장으로 가게 해주라. 그래서 포토라인 안 서겠다. 그걸 요구를 하니까 또 거부를 했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가고. 예. 이런 모습들 정말 너무나 구차하고 또 수사를 시작을 하니까 나는 경찰에게는 조사 못 받겠다. 검찰을 불러달라. 아니 그러면은 범죄자 피의자가 나는 그러면 검사한테 수사받을래. 나는 경찰한테 수사받을래. 그런 것을 결정한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겠습니까?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본인이 여전히 검찰총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예. 또 그리고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 검찰총장도 대통령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본인이 무슨 제왕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본인 말대로 당당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왜 9시를 1시간만 늦춰서 10시에 해달라. 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본인 말은 당당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초라해도 너무나 초라하고 알겠습니다. 나쁘끄러운 일인데 예. 제가 볼 때는 특검도 이런 사람하고 더 이상 실랑이를 벌이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체포영장 발부해서 예. 즉각적으로 강제 수사하고 예. 또 일부에서는 체포영장도 필요 없다. 충분히 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예. 모든 증거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아예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시켜야 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예.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근데 네. 궁금한 게 계속 저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9시에 오라는데 10시면 안 되겠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네. 그게 보통 거리가 좀 멀면 저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9시는 출근 시간이니까 1시간만 늦춰주면 안 되겠냐 이런 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 살잖아요. 2분 거리죠. 근데 왜 1시간은 계속 이렇게 늦추는 걸까요? 그 10시를 고집하는 이유는 그 변호인단 측에서조차 이래서 우리는 10시를 원한다라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도 그거는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이죠. 그 특검과의 관계에서는 이 수사의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특검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미 탄핵이 된 마당이고 특검이 세 특검이 동시에 출범을 한 마당에서 예. 윤 전 대통령의 특혜를 자꾸 요구를 한다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 대통령의 특검 조사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기소가 된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도 이거는 불리하게 적용이 될 것이라는 게 제가 아는 그 변호사 지인들이 공통된 그 분석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네. 더 이상의 어떤 특혜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9시면 어떻고 10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10시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사안 자체를 얘기를 못한 상황에서 예. 1시간 좀 일찍 출두하는 거 그거 또 지하 통로 어차피 지금 공개된 포토라인의 사진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게요. 그런 아주 세부적인 것 같고 자꾸 이렇게 특혜성 논란에 휩싸이는 거 이거는 변호인단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특혜 논란이 나오는 것은 우리 국민들 눈에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것을 저도 강력히 다시 촉구를 하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특검의 어떤 그 수사 일정 이것을 맞춰주면서도 본인이 억울한 면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렇게 수사 주체를 바꿔달라 9시, 10시 지하 주차장으로 가겠다 이런 이 국민들이 보기에 중요하지 않는 그런 사안을 자꾸 내세우는 거 이거는
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을 위해서도 이건 마이너스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원래 오늘 나오라고 했는데 오늘은 안 나온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그럼 1차 소환 불응이다. 다음 소환 불응이면 체포영장 청구다. 이렇게 바로 법적으로 대응한다 말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온 그 특검에서 10시로 변경해 달라는 거 안 된다. 9시까지 와라. 5일 날 이렇게 했으면 9시까지 만약에 안 온다면 이것도 불응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자, 그러니까 예. 체포 영장을 특검에서 청구를 했는데 예. 법원에서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왔잖아요. 예. 네. 그 원 이유는 뭐냐?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기각을 하면서도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온다고 그러니까. 특검에서 부르면 간다고 하더라. 네. 예. 그래서 기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온다.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불응이 되고 불응이 되면 체포 영장을 청구를 하면 이거는 발부할 발부가 수 있는 되겠죠.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제 강제 수사 들어가고 강제 수사 들어가면 48시간 이내에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이 되니까 예. 본인이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오면서도 또 뭐 10시로 해달라, 지하 주차장을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그래서 30일 날 지금 뭐 다시 2차 소환하니까 7월 5일 날 하겠다. 예. 그래서 안 된다 하다가 특검이 또 받아줬어요. 받아줬어요. 오케이. 예. 그럼 7월 5일 날. 그러니까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이게 지금 무슨 장사 10원, 20원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도 그나마 좀 좋게 봐주면 본인이 무슨 뭐 주도권 싸움, 기싸움 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시각도 있지만 예. 차마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할 예. 뭐 술과 관련된 예. 여러 가지 뭐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9시라는 시간이 예. 이거는 뭐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가 제가 공식할 수는 없고 네네. 그거는 뭐, 9시라는 시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예. 굉장히 취약한 시간이다. 뭐 확인 안 된 라는 뭐 얘기니까요. 그런 뭐 추측도 있어요. 네, 그 왜냐? 정도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9시에 오면 되는데 네. 그걸 굳이 1시간을 늦추자고 하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이렇게 구차하게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이게 국민의힘에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본인이 정말로 예. 자신을 과거에 지지해 줬던 그런 지지자들 또 그리고 국민의힘을 좀 본인이 염려한다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구차하게 좀 행동하지 말고 예. 자기가 주장했던 대로 좀 당당하게 그리고 본인은 지금 12.3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당당하게 출석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짧게만 보완 네네. 해도 될까요? 예. 네, 좀 전에 술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가신 거 네, 확인되지 않은 같고요. 얘기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런 바로,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원래 특검에서 두 번째 소환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 그렇죠? 바로 오늘인데 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7월 3일 이후에 해달라라고 하는 그거는 근거가 있습니다. 네. 7월 3일이 바로 이 내란 형사재판. 혐의로 형사재판이 예.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일단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이라 그것은 어느 정도 뭐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7월 특검도 3일 그거는 불효한 것 그렇습니다. 같다고요. 그래서 예. 그거는 7월 3일이라는 것이 국민들께서 아니 왜 또 3일 7월 3일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모르셔서 예. 그거는 바로 형사재판과 겹쳐서 그렇게 얘기된다. 네. 그렇지만 9시 10시 이것은 변호인단도 그런 사유를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저도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